그 부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자연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근로계약에 대한 영상입니다. 저희 서울시 도심권 노동자 지원센터는 일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기초적인 노동법에 대한 내용을 차례차례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오늘 할 근로계약에 대한 내용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은 영상이지만 주의 깊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도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한다는 거는 저는 사실은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전세계약을 하는데 전세계약서를 안 쓰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전세계약하면서 전세계약서 안 쓰는 분들은 안 계시죠. 근데 입사해서 일하면서 근로계약서 안 쓰는 거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로계약을 하면서 그 내용을 근로계약서로 쓰지 않는다? 라는 것은 사실은 회사한테도 좋지 않고요. 특히 노동자인 저희에게도 굉장히 불리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상황이라고 그럼 생각해 볼게요. 근로계약서나 전세계약서 여러 가지 계약서들은 사실은 한글로 적혀 있으니까 내용을 읽으면서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하지만 전세계약서도 그렇고 근로계약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계약서들이 내용으로 봐서는 별거 아닌 얘기인데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다툴 때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만큼 법률로 된 법률과 관련 있는 계약서는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그 함의, 내용을 꼼꼼하게 이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항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근로계약이란 무엇이고 그 근로계약이 담겨진 근로계약서란 무엇이며 우리는 근로계약서에서 어떤 것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근로계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고 직원이 회사에 입사하기로 했을 때 아마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오고 갈 거예요. 무슨 요일에 출근해서 일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쉬는 시간은 언제고 월급은 얼마고 그렇죠?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이게 좀 맞는다. 연봉이 좀 합의가 됐다. 그러면 언제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구두로 근로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는 것을 저희는 근로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내용을 담은 것을 근로계약서라고 하고요. 자, 이 근로계약에 대해서는요, 법률도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법률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구두로 합의한 계약도 근로계약이고요. 근로계약의 제일 중요한 것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맺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근로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근로계약은 어디서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근로계약의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계약서에 담아두지 않는다면요. 예를 들어서 회사와 직원 사이에 항상 우호적인 관계만 형성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나 입사할 때 월급 얼마 받는다고 나는 그때 그렇게 들었는데 나중에 명세서를 받아봤더니 월급이 내가 생각한 월급이 아니에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 그때 저랑 면담할 때는 내 월급 얼마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사장님이 내가 언제? 내가 그랬어? 자, 이럴 때 녹음을 해놓을 수도 없고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그쵸? 나는 수습기간 있다는 거 몰랐는데 제 월급이 왜 이래요? 네, 왜 80%밖에 안 나왔어요? 라고 했더니 인사팀장, 총무팀장님이 우리 회사는 무조건 3개월은 수습기간이야. 몰랐어? 너무 억울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해서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월급이 이거밖에 안 되죠? 문제 제기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와 직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법률은 근로계약은 구두로 해도 좋아. 하지만 근로계약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꼭 종이에 써서 작성해 둬야 돼. 라고 의무화 해놓고 있어요. 이것을 서면 명시 의무,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의무라고 합니다. 자, 법률을 한번 볼까요? 근로기준법 17조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우선 사용자는 이라고 해서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이제 사용자에게 먼저 주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죠. 자, 각 호의 사항은 무엇일까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아주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한다. 자, 그리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 내용들을 바꿀 때, 변경할 때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에 이제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아닙니다.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도 근로계약서는 써야 돼요. 그래서 이 근로계약서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중요한 근로계약서를 쓴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꼼꼼하게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했어요. 근로계약서 샘플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이제 법정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좀 그대로 좀 빌려왔고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주식회사 XXX와 땡땡땡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 기간은 서면 명시 의무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5번째 있었던 대통령령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근로계약 기간은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중요할까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직이에요. 2000년 몇 월 며칠부터 하고 종료일이 만약에 적혀 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라고 돼 있다. 또는 뭐 언제부터 1년까지로 한다. 근로계약 기간에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계약직이에요. 하지만 끝나는 날이 빈칸으로 비워져 있다. 또는 정년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정규직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근로계약 기간을 잘 봐야 된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나는 분명히 채용 공고상으로는 계약직이라는 얘기를 못 봤는데 막상 근로계약서에 사인하려고 봤더니 종료일이 적혀 있어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내가 계약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료일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취업 장소와 취업 직무가 보통 쓰여집니다. 취업 장소는 보통은 이제 회사가 있는 주소지를 적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는 본사라고 간단하게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다음 취업 직무는 내가 담당할 일,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을 하기로 하고 들어갔다. 그럼 영업 관련 직무 또는 회계다. 회계 관련 직무 이렇게 보통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취업 장소와 취업 직무가 있고요. 3조 근로시간도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시간이 이제 출근 몇 시부터 퇴근 몇 시까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기도 하고,
아예 그냥 뭐 법정 근로 시간, 뭐 일일 8시간, 주 40시간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법정 근로 시간인 뭐 일일 8시간, 주 40시간 이렇게 적혀 있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출근 시각과 퇴근 시각이 기재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왜 그럴까요? 이 출근 시간 맞춰서 출근하고 이 출근 시간에 맞추지 않으면 뭐 지각 처리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가급적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겠습니다. 4조에 휴게 시간이 들어가 있고요. 휴게 시간은 저희가 이제 이어서 준비한 영상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 보통 뭐 식사 시간 같은 게 이제 휴게 시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점심 시간 포함 뭐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자, 제5조는 임금에 관한 사항이에요. 임금에 관한 내용 중에서도 반드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임금이 250인데 이 250이 통으로 기본급인지 아니면 250 중에 240은 기본급이고 10은 식대인지 아니면 250 중에 220은 기본급이고 20은 직무수당, 뭐 연장근로수당 뭐 이런 거고 나머지 10이 식대인지 이 250을 가지고 구성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구성 항목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산 방법도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월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산정 기간으로 하는 것인가? 이게 적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샘플에 보시는 것처럼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하여 이렇게 산정 대상 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급 방법.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당연히 뭐 예를 들면 현금으로 지급한다, 아니면 뭐 계좌로 지급한다, 뭐 이런 것도 적혀 있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월급날이 언제인지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이월 다음 달 5일에 지급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까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6조 휴일, 7조 휴가 반드시 서면에 적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휴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주휴일을 적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휴일 같은 경우는 해당 요일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교대한다든지 뭐 휴무일을 뭐 돌아가면서 쉰다든지 이럴 때는 뭐 적기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가급적 뭐 예를 들면 일요일 이런 식으로 주요일을 정해서 적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가는 보통 이제 내용이 좀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그 휴가에 관한 내용을 다 적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고요. 여기서처럼 뭐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이렇게 적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근로계약서는 나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 나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계약 해지 사유 이런 게 들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는 이름을 쓰시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셔서 계약서 체결 절차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끝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회사는 노동자에게 함부로 교부해 줘야 돼. 교부. 사본이든 뭐든 나에게 한 장 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 나도 내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교부 의무도 있다. 내가 교부해 주세요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아까 보셨듯이 이 내용 중에 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작성해야 되잖아요. 작성하고 그 내용도 주세요라고 하셔서 교부 받으실 권리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근로계약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같이 저와 함께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로시간, 또 뭐 주 52시간제는 무엇인가 이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